예, 안녕하세요. 녹철입니다. 네, 저번 영상에서까지 이제 크로스 사이트에 대해서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그 보안의 취약점이 생기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일단 한번 봤고요. 그럼 이제 어,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이제 점점 이렇게 깊게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개념을 하나를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에서 모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돌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만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네트워크 연결이나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격은 불가능합니다. 일단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랜선이 아닌 뭐 USB나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요 제가 이제 AAP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요. 그러니까 이 AAP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오센티케이션하고 오설라이제이션하고 파라미터 필터라는 게 네트워크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대 쓰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. 사실은 생각해보시면 웹 브라우저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범용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죠. 무슨 얘기냐면 HTTP라는 범용 프로토콜을 쓰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고 예를 들어 HTS 같은 경우 있잖아요. 주식하는 집에서 주식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프로그램도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. 그러니까 주식 회사의 서버에 정보를 던지면 그쪽에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그죠? 웹 서버도 맹 똑같습니다.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서버 측으로 웹 서버 측으로 던지면 거기에 맞춰서 뭐 쇼핑몰의 내용을 본다든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검색 그 쪽 있잖아요. 검색하는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게 전부 다 생각해 보시면 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에요. 모바일 게임 그다음 모바일에서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스탠드얼론 프로그램 앞쪽에 좀 설명드렸지만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그죠?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. 로그인을 하게 될 거고요. 그죠? 로그인을 하고 나면 처음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던지든지 아니면 무슨 어, 키를 던지든지 어쨌든 뭐 어떤 나를 인증할 만한 어떤 내용을 던져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로그인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서버 사이드 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뒷단에 세션이라고 부르는 그곳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. 이 사람을 저장을 해놔야지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앞쪽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. HTTP 프로토콜의 특성상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프로토콜을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, 예, 일단, 네, 그거는 좀 더 상세한 거는 뒤에 이제 그걸 설명할 만한 이 샘플이 나오니까요. 어쨌든 서버 사이드 세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. 뒷단에. 그래서 그 인증된 결과를 저장을 하고, 요게 로그인 과정이고, 로그인이 끝이 나고 나면,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하잖아요. 즉, 예를 들면 뭐, 서비스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모바일에서 어떤 게임을 할 때 적군을 한 명 죽였어요. 한 명을 죽이면 내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아니면 뭐 어떤 아이템을 하나 뭐 얻었어요. 그랬을 때 또 이렇게 점수가 하나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뒷단에서 그렇게 점수를 이 사람이 냈다 안 냈다라는 걸 뒷단에서 받아주는 서버 쪽에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겠죠. 그리고 또는 우리가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 여러 군데서 검색을 할 때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그 결과가 보이잖아요. 그거는 이 검색어를 받아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될지를 찾는 서버 측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A.JSP, 뭐 A.PHP, 뭐 A.ASP, 뭐 이런 왜 서버 단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서비스 뒤쪽에는 뒷단에서 이 서비스 쪽에서 리퀘스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서비스가 어떤 처리를 해줄 텐데, 그죠? 뭐 이게 검색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보시면
이 서비스가 이 뒷단에서 뭐를 할까요?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죠? 찾겠죠. 이 검색어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찾은 다음에 그걸 화면에다 이게 다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거잖아요. 그럼 화면이 보이는 거잖아요. 게임도 마찬가지예요. 게임에서 내가 만약에 아이템을 하나 주었어요. 아이템을 하나 줬으면 아이템을 하나 주셨다라는 정보가 서버 쪽으로 넘어갈 것이고, 서버 측에서는 이 뒷단을 뭐 할까요? A라는 이 로그인한 이후의 인증 결과를 가지고 서버 로그인 했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그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는 곳 어딘가의 테이블에다가 이 사람이 뭐를 주셨다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, 이 뒷단에 그 서비스를 하기 전에, 그게 진짜 이 서비스를 만든 이유이긴 하지만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. 그래서 뭐냐면 오센티케이션이랑 오서라이제이션이랑 파라미터 필터,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뒷단에 조금 다른 것도 거치기는 해요. 그 보안 장비나 이런 거.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요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, 요 세 개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공격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입장이고요. 그 다음에 자,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. 제가 방금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원리들 있죠. 로그인을 하고 나면 서버 측에서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, 그리고 이 세션에다 저장하잖아요. 그리고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뒷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상상을 해보실 수, 직접 개발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상상은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거고. 자, 그러면 여기에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를 검사하는 겁니다. 체크를 해보고 그게 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서버 측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서비스를 악용을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공격자가 하는, 이제 그러면 공격자들은 이걸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를 찾는 거고요. 방어자들은 이게 들어왔을 때 반드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거의 핵심이고 이게 거의 답니다. 나머지 몇 개 더 있지만 그거는 뭐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, 제가 샘플이 있는 것들은 보여드리고요. 어쨌든 자, 그러면 얘를 이제 기준으로 이것들을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제가 이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 이 오센티케이션, 오서라이제이션이나 파라미터 필터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, 그죠?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주면서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, 공격자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, 지금 오센티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센티케이션하고 오서라이제이션은 뭐냐 하면 앞쪽에서 한번 설명은 했었죠. 오센티케이션은 내가 이제 만약에 누가 사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홍길동이네, 아니면 이 사람은 철수네, 뭐 이런 거 있죠. 이 사람은 영이네, 뭐 이렇게 하는,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게 오센티케이션이에요. 즉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누군지 신분이 확인이 되잖아요. 이 사람의 뭐 나이는 어떻게 되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고 뭐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가 확실하게 저 사람 홍길동이야 이렇게 판별이 되잖아요. 그게 오센티케이션. 오서라이제이션은, 자, 그럼 이렇게 판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도 판별하면, 그럼 이 사람은 홍길동인 걸 알았어. 그러면 이 홍길동이는 이제 뭐 A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, 또는 B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. 이 홍길동이는 뭐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에요. 그죠? 회사의 ERP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사장님이에요. 그래서 이 사장님은 뭐 인사정보 뭐 또는 뭐 그다음에 뭐 그 경영정보, 그다음에 뭐 매출정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예를 들어 뭐 B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. 이 사람은 오센티케이션은 됐어.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인 거는 알았어요.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프로그 서비스 앞쪽에서 오서라이제이션을 반드시 무조건 해줘야 돼요. 항상 해야 됩니다. 오서라이제이션이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만들면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거고, 오서라이제이션은 그러면 이 사람은 사장님이 볼 수 있는 경영정보 같은 경우는 일반 사원이라서 볼 수 없고 뭐 이러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오서라이제이션이고요. 그 다음에 파라미터 필터,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, 이 두 개는 찾기 힘들어요. 찾기도 힘들고, 근데 찾으면 이제 사고가 크게 나죠. 자, 어쨌든 이게 있고, 파라미터 필터라는 건 앞쪽에 크로스해서
잠깐 했던 그런 어떤 이상한 문자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게 파라미터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오센티케이션은 앞쪽에서 누군지 앞에 얘기했지만 로그인하면 이 오센티케이션 서비스 앞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를 다시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. 최초에 로그인했을 때 서버 사이드 세션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. 저장을 하고 나면 이 세션에서 반드시 이 오센티케이션, 오솔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. 이거를 클라이언트 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이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. 오센티케이션하고 오솔라이제이션을 클라이언트에 하는 경우가 있고,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개발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고, 공격자분들은 이제 공격을 내가 한다 또는 뭐 사실은 공격자를 위해서 만든 동영상은 아니고요.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단자 입장에서는 자, 저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제가 뒤쪽에서 할 텐데 뭐 OWASP 탑10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것들 전부 다 결국은 이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됩니다. 어차피 다 제가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개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CQ 코딩 할 때 뭐 이런 단계로 하라라고 US 서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10가지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라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US 서트 뭐 탑10 CQ 코딩 탑10 이렇게 하시면 다 나오는데요. 자, 이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공격자분들하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일일이 1번, 2번, 3번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 머리도 안 들어오고 재미도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